어느 날 수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꺼낸 말. 죽기 직전에 걔가 남긴 행동 하나, 그게 사람 하나를 바꿔놓았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평범한 하루, 그 아이는 주인을 바라보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고 그 순간 사람의 마음 한 구석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사랑이 다시 시작됐죠.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의 생명이 남긴 흔적과 그것을 지켜낸 사람의 조용한 회복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들어주세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다. 걔가 너 지켜주려고 대신 아픈 거야. 처음엔 그런 말이 너무 오글거렸고 솔직히 말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말이지. 이젠 그 말이 맞았다고 생각해. 내 강아지 몽이. 23세 세상에서 제일 외롭던 내가 아무도 모르게 데려온 유기견 한 마리. 동물병원 앞 박스에 담긴 채 버려져 있었던 눈망울 큰 갈색 털복숭이. 나는 처음부터 몽이를 사랑한 건 아니었어. 오히려 우울증 약을 복용하던 시절 나보다 작은 생명이라도 챙겨보면 조금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 막연한 기대 하나로 데려온 애였지. 그래서 처음 몇 주간은 밥 주는 것도 산책시키는 것도 버거웠다. 그렇게 내 우울함을 들이부은 채 무표정하게 지내던 어느 날. 몽이가 내 침대 이불 아래 입으로 조용히 장난감을 밀어넣더라고. 그때 나 정말 무너지듯 울었어. 얘가 나한테 뭔가 주고 싶어 했구나. 얘는 지금도 날 보고 있구나. 그 순간 이후였어. 내가 몽이를 진짜 내 가족으로 받아들인 게. 몽이는 아주 오래 살았어. 12년. 내 20대 전부를 같이 보낸 거야. 취직해서 첫 월급 탄 날, 전세 계약하고 집 옮긴 날,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돌아와 소파에서 엎드려 울던 날까지. 그 모든 순간 옆에 있었던 아이. 그런 몽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잘 걷지를 못하더라. 밥도 덜 먹고 산책 나가면 멈춰서 헥헥거리기 일쑤고 계단 앞에선 나를 올려다보며 안아달라고 눈빛을 보내. 동물병원에 데려가 보니 림프종이었다. 강아지들 사이에선 비교적 흔한 암이지만 몽이는 이미 말기였다. 수의사는 내게 지금 항암 들어가도 길게 잡아야 2달이에요. 그래도 해보실래요? 라고 물었고 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 해볼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몽이를 좀 더 붙잡아 볼 거야. 하지만 항암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했다. 털이 빠지고 구토하고 몽이는 내 손을 피해 숨어버리기 시작했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나는 그때 처음으로 버티는 게 다는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 그렇게 몽이와의 마지막 여름이 시작됐고 나는 수의사와의 면담 끝에 결국 안락사를 결정했어. 마지막은 아프지 않게 보내주고 싶어요. 그 말을 하고 병원 문을 닫고 나오는데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나는 마지막을 보지 못했어. 너무 무서웠거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끝내 그 아이 눈을 끝까지 마주보지 못했던 비겁한 주인. 그리고 정확히 4일 뒤. 그 수의사에게서 전화가 왔어. 전화벨이 울렸을 때 난 주방에서 식탁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 몽이 밥그릇이 아직도 그대로였거든. 사료는 다 치웠지만 그 푸른색 스테인리스 그릇은 어떻게든 치우지 못했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은 씨 맞으시죠? 동물병원입니다. 몽이 이야기 드리려고요. 수화기 넘어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이제 와서 뭘 말하려는 거지?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었나? 다름이 아니라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저희가 몽이 아이를 보내는 그날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의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숨만 삼켰어. 그날 몽이가 안락사 주사를 맞기 직전 우리 직원이 주사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몽이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다른 방향을 안 보더라고요. 다른 방향이요? 네. 보통 아이들은 아프거나 힘들면 고개를 돌려요. 사람 눈 피하려고. 근데 몽이는 끝까지 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나가신 그 병원 문 쪽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울지도 못하고 얼어붙었어. 그리고 한 번 숨을 내쉬더라고요. 마치 누굴 부르듯이. 하하하고 정말 조용하게. 숨. 그 말에 눈물이 뚝 떨어졌어. 그게 마지막 숨이었다는 걸 나는 알았거든. 그걸 보고 저도 좀 놀랐어요. 저희 직원도 그런 경우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보려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알았어. 몽이는 그 순간에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혹시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 그 아이가 저한테 화가 나 있었을까요? 제가 마지막까지 같이 안 있었던 거 알았을까요? 수의사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 지은 씨. 그 아이는 마지막까지 당신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제일 믿는 사람을 떠올리거든요. 몽이는 지은 씨를 믿었던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어. 아무도 없는 주방 바닥에서 그릇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 몽아 미안해. 언제나 미안해서 고맙다는 말을 못했어. 그날 밤 나는 몽이의 사진들을 처음으로 하나하나 꺼내봤어. 그중 한 장. 내가 슬퍼서 소파에 엎드려 있던 날 내 옆에 살짝 붙어있는 몽이 사진. 그 눈이,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 괜찮아. 나는 항상 옆에 있었어. 그 한마디. 몽이는 늘 말없이 그렇게 말하던 아이였지. 그날 밤 나는 몽이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한참을 울고 또 울었어. 처음 집에 데려온 날, 간식 하나를 입에 문 채 날 올려다보던 눈. 가족처럼 같이 여행 갔던 바닷가에서 모래 위를 신나게 뛰던 갈색 꼬리. 그리고 마지막 동물병원 침대 위에서 내 품에 안겨 잠들던 그 작고 따뜻했던 몸. 언제 이렇게 작아졌지? 그 마지막 밤 나는 몽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었지. 생각해보면 나는 몽이를 키운 게 아니었어. 내가 몽이에게 키워졌던 거야. 정말로. 사람들은 말하잖아. 반려동물은 내 삶의 일부지만 나는 그들의 전부라고. 근데 내가 그 아이에게 과연 전부였을까? 아니, 몽이는 이미 내 전부였고 그 사실을 나는 떠나고 나서야 알았지.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몽이가 나를 지켜줬다고 말하면 그건 틀린 말이 아니야. 대학교 때 졸업 앞두고 갑자기 엄마가 쓰러졌을 때 나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침대에만 누워 있었거든. 그때 몽이가 내 옆구리에 얼굴을 꾹 파묻고 계속 거기 있어줬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가만히 아무 소리 없이 거기 있어준 거야.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그땐 몰랐지. 그보다 더 오래전 나는 아빠를 교통사고로 잃었어. 그때 나는 중학생이었고 사람이 죽는다는 게 정말 그렇게 갑작스럽게 허무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지. 엄마는 눈물을 흘리는 걸 싫어하는 분이었어. 울면 혼나고 힘들다고 말하면 네가 지금 그런 말 할 처지냐? 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울지 않는 법부터 먼저 배웠어. 힘들면 입을 다무는 습관도 그때 시작됐지. 그런 내가 23세 몽이를 만났고 그 아이 앞에선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그 아이 앞에선 내가 약한 사람이 돼도 괜찮았던 거야. 처음으로 누군가의 무게가 내 어깨에 기대졌을 때 나는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꼈어. 그게 몽이었어.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오른 건 몽이가 떠난 지 한 달쯤 지나서였어. 문득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날 산책길에 있던 장면이 꿈처럼 떠올랐거든. 몽이는 평소처럼 현관 앞에 앉아 있었고 나는 습관적으로 목줄을 챙겨 들었어. 항암 치료를 하느라 몸이 많이 말랐던 몽이는 걷는 것도 힘들어했기에 정말 짧은 거리만 산책했었지. 그날도 마찬가지였어. 집 앞 단지 한 바퀴 그 정도가 전부였거든. 근데 이상했던 건 평소 같았으면 바로 돌아가자고 나를 쳐다봤을 몽이가 그날은 자꾸만 한 방향으로만 가려고 했다는 거야. 단지 안쪽 평소엔 우리가 가지 않던 골목으로 몽이가 이끌듯 걸어갔어. 그때 나는 왜 그래 몽아. 이리 와. 하고 목줄을 조금 당겼는데 몽이는 끝까지 거길 바라보더라. 그 골목은 별다를 것 없어 보였지만 한쪽 벽에 작은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어.
그 앞에서 몽이가 멈춰섰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나를 바라봤지. 그 눈빛이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말하려는 듯 했어. 그때는 몸도 안 좋은데 왜 이쪽으로 왔어? 하고 웃으며 안아들고 집에 돌아왔지만 이제 와 생각하면 그 장소엔 뭔가 있었던 것 같아. 며칠 후 나는 그 골목으로 다시 갔어. 혼자서. 벤치 앞에 앉아 있으니 그 순간이 그대로 다시 재생되더라. 마치 몽이가 내 무릎 옆에 와서 앉을 것 같은 묘한 기분이었어. 그때 문득 벤치 옆 전봇대에 붙어있는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 색이 발에 있었지만 고양이를 찾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어. 그 사진엔 내가 몇 번 본 적 있던 고양이가 있었어. 회색 줄무늬에 꼬리가 짧은 아이. 가끔 단지에서 얼쩡거리던 유기묘였지. 나는 그날 밤 그 고양이를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몽이가 마지막으로 이끈 그 길이 혹시 누군가를 위한 길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쓰였거든. 며칠 뒤 그 고양이는 단지 외곽 쓰레기장 근처에서 쓰러져 있었고 나는 그 아이를 안고 같은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어. 지은 씨, 이 아이 어디서 발견하신 거예요? 수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고 나는 설명해줬지. 그 벤치 앞에서 몽이가 머무르던 장소였다고. 수의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 신기하네요. 이 고양이 사실 저희 병원에도 며칠 전에 누군가가 데려오려다 놓치고 간 아이예요. 근데 다시 찾지 못했었거든요. 사람을 잘 안 따르는 애였는데 지은 씨는 안 왔네요. 그 말을 듣는데 몽이의 그날 눈빛이 떠올랐어. 혹시 그 아이는 나에게 자신이 떠나기 전에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 그때의 나는 몰랐지만 그 짧은 산책이 누군가에겐 구원이었을지도 몰라. 몽이가 떠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어. 나는 퇴근 후 집에 들어와 현관문을 열다가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 현관 앞 작은 선반 위에 몽이의 생일 모자가 얹혀 있었거든. 그 종이 모자, 작년 여름에 내가 인터넷으로 급하게 주문했던 거야. 몽이 생일이니까 오늘만은 특별하게 해주자. 그 말하면서 하트 모양 조명도 켜고 케이크도 조그맣게 주문했었지. 몽이는 초를 보더니 무서워서 고개를 돌렸고 나는 그걸 또 귀엽다며 영상으로 찍었어. 그날 찍은 영상이 아직도 내 폰에 남아 있었어. 오랜만에 폰을 열고 그 폴더를 찾아봤지. 영상 속 나는 몽이 앞에 케이크를 놓고 말했어. 생일 축하해 우리 몽이.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야. 근데 사실 너 생일인데 선물은 내가 받는 날이야. 너라는 존재가 나한텐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거든. 그 영상을 보는데 내 목소리가 그렇게 떨리고 작았는지 처음 알았어. 그때도 난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아이가 언젠가 떠날 거라는 걸. 그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그 생일은 몽이와 보낸 마지막 생일이었어.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몽이에게 한 장의 편지를 썼어. 그 편지는 아직도 내 책상 서랍 안에 있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편지를 꺼내어 다시 읽어볼게. 몽이야. 너랑 지낸 시간이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이었어.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았는데 너만은 내 맘을 알아준 것 같았어.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너무 고마워. 너랑 있었던 날들을 나 절대 잊지 않을게. 편지를 덮으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숨, 그게 지금 내 삶의 마지막 위로가 되었어. 몽이가 떠난 뒤 처음으로 꿈에 나왔어.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꿈속에선 내가 낯선 들판 한가운데 서 있었지. 어디서 본 듯한 풍경이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어. 그리고 그 풀숲 너머에서 꼬리가 짧고 동그란 갈색 강아지 한 마리가 나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오더라. 그 모습이 몽이라는 걸 나는 단번에 알아봤어. 몽이는 내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기울이고 입을 한번 벌렸다 닫았어. 그리고는 내 손등에 얼굴을 살짝 비비더니 다시 뒤를 돌아 걸어가 버렸지. 그 뒷모습을 보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 나는 꿈에서 깼고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 너 나한테 인사하러 온 거지?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 그날 이후였어.
그 아이가 떠난 자리에 허무함만 남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그건 이상하게도 평온함에 가까웠어. 물론 보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지. 하지만 그 아이가 내게 남긴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어.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던 시간들,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고 또 사랑받았던 순간들, 그 모든 게 나를 살아가게 해주고 있었어. 몽이가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 골목, 그 고양이, 그리고 그 숨결 하나. 그건 그냥 이별의 장면이 아니라 몽이가 세상에 남긴 자기만의 방식의 사랑이었어. 그게 고스란히 지금의 나를 감싸고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더 이상 회색빛으로만 느껴지지 않았어.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온 저녁 현관을 열었을 때 몽이가 날 맞이해주던 그 장면은 사라졌지만 그 느낌은 아직도 내 가슴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어. 문득 나는 다이어리를 꺼내 이런 문장을 썼어. 몽이야. 너는 내 하루를 지키는 존재였고 이제는 내 기억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어.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하게 풀리는 것 같았어. 그날은 평소보다 퇴근이 늦었다. 사무실 조명은 꺼져 있었고 정수기 아래 고여있는 물 한 줄기가 반짝이는 걸 보며 나는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하게도 그 골목이 떠올랐다. 몽이가 마지막으로 멈춰 서 있었던 그 벤치. 나는 무의식 중에 그곳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벤치 앞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낯선 소리가 들렸다. 야옹하는 짧은 울음. 고개를 돌리니 비에 젖은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 뒤에 웅크려 있었다. 어린 고양이였다. 몸집도 작고 아직 눈빛에 세상의 경계를 배우지 못한 티가 그대로 묻어나 있었다. 나는 멈춰섰다. 그 아이는 날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겁이 났다. 진심으로. 이 아이를 데려가면 또 언젠가 이별해야 할 텐데. 또다시 사랑하고 또다시 떠나보낼 자신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몽이를 떠나보내고 겨우 다시 숨쉬게 됐는데 이 아이는 나에게 또 다른 계절을 열자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대로 돌아섰다. 도망치듯 골목을 벗어났고 내내 손이 떨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그 골목으로 갔다. 아무 이유 없이.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나는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고양이는 없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건 물에 젖은 사료 몇 알과 어제보다 더 축축해진 종이박스 한 개뿐이었다. 나는 그 박스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몽이 사진이 들어있는 카드 지갑을 꺼냈다. 그 사진 속 몽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항상 그러했듯 아무 말 없이. 하지만 그 침묵은 늘 따뜻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떻게 할까, 몽아? 나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말에 대답은 없었지만 그날 저녁 퇴근 후 다시 찾은 그 골목에서 그 고양이는 내 무릎 위로 올라왔다. 비도 바람도 주변의 소음도 그 순간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 아이는 나를 올려다보았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너라면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저녁 퇴근길에 그 골목에 들렀다. 비가 오는 날엔 우산을 씌워주고 바람 부는 날엔 담요를 살짝 덮어줬다. 고양이는 점점 나를 경계하지 않게 되었고 어느 날은 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잠들기도 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아이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누군가에게 버려졌을지도 모를 시간이 있었고 낯선 세상을 홀로 견디며 버텨왔을 거라는 걸. 그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다. 몽이처럼 발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이름. 처음엔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하려고 데리고 갔고 며칠 후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였다. 단이는 놀랍도록 조용하고 차분했다. 낯선 환경에서도 크게 소리내어 울지 않았고 내가 불안한 날이면 묘하게 내 옆에 바짝 붙어서 잤다. 나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다. 몽이와는 전혀 다른 존재인데도 단이를 통해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가끔은 몽이의 그림자를 단이에게서 보기도 했다.
햇살 좋은 오후 소파에 누워 다니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을 때 잠결에 몽아하고 부른 적도 있었다. 그럴 때면 다니는 꼬리를 살짝 흔들고 내 손등에 머리를 비벼댔다. 나는 자주 질문했다. 이건 괜찮은 걸까? 몽이를 잊는 게 아닐까? 그럴 때마다 몽이가 꿈에 나와 내 손을 핫던 그 감각이 떠올랐다. 너무도 선명하게. 그건 허락처럼 느껴졌다. 괜찮아. 나는 이미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아이와 함께 살아도 좋아. 다니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따뜻했다. 창문을 열면 다니는 항상 베란다에 앉아 햇빛을 받았고 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무렵엔 몽이의 사진이 놓인 액자를 쳐다보며 말했다. 오늘도 잘 지냈어. 우리 둘 다. 그 말이 습관처럼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다니와의 일상이 자리를 잡을 무렵 나는 어느 날 옷장 정리를 하다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게 됐다. 거기엔 몽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다. 예쁜 리드줄, 병원 영수증, 몽이 털이 몇 가닥 묻은 장난감까지. 나는 하나하나 꺼내며 그 시절을 더듬었다. 그리고 상자 맨 아래에서 노란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개져 있던 그 봉투는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글씨로 적혀 있었다. 지은아, 나중에 읽어줘. 처음엔 그냥 버리려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끌려 봉투를 열어봤다. 그 안에는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엄마 글씨였다. 몽이가 떠나기 3개월 전쯤 한번 놀러왔던 엄마가 혼자 몽이랑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쓴 듯한 날짜가 적혀 있었다. 지은아, 네가 이 편지를 언제 읽게 될지 모르겠다. 어쩌면 몽이가 내 곁에 없을 때겠지. 나는 그 아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지켜봤단다. 너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이 되었고 아픔을 감추지 않고 살아가는 아이가 되었지. 엄마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 몽이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야. 자기를 통해 네가 다시 웃기 시작했다는 걸. 나는 편지를 들고 오랫동안 눈을 감았다. 그 말들이 몽이의 목소리처럼 들려왔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 편지는 엄마의 글씨였지만 몽이의 마음이었다. 그 아이가 정말 떠난 게 아니라고 내 곁에 늘 머물러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편지를 접어 다시 상자에 고이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다니가 좋아하던 인형 하나를 올려두었다. 과거와 현재가 그 순간 포개져 있는 듯 했다. 다니를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내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지만 지금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다니가 달려와 내 발끝을 스치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웃고 있다. 다니가 있다는 건 단지 고양이가 집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건 내가 다시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출장을 다녀오느라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섰는데 다니는 이상하게도 문 앞에서 기다리지 않았다. 잠깐 불안했지만 주방에 들어서자 다니는 평소 자주 누워있는 햇살 드는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아 그 아이를 안아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났다. 다니는 몽이가 아니지만 나는 다니를 사랑하게 됐다. 이 사실이 처음에는 죄책감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몽이가 나에게 주고 간 마음이 또 다른 생명에게 전해진 거라 믿는다. 나는 몽이의 사진 앞에 향을 피우고 조용히 말했다. 몽아,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너를 잊은 건 아니야. 하지만 네가 원하던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이 아이와도 소중한 날들을 쌓아가고 있어. 그 순간 다니가 내 무릎을 툭 건드렸다. 나는 그 눈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어떤 말보다 더 명확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동물보호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지역 내 유기동물 임시보호처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고민만 하다 지나쳤을 거다. 하지만 그날 나는 지원서를 냈고 주말이면 보호소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거기서 만난 강아지 한 마리는 몽이처럼 조용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매번 갈 때마다 너도 언젠간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 말을 하며 나는 몽이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아이 덕분에 다시 사람으로 살게 된 나 자신을 떠올렸다. 어느새 다니는 창가에서 졸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다이어리에 이런 문장을 남겼다. 이젠 사랑을 무서워하지 않기로 했다. 이별이 온다고 해도 그건 내가 사랑한 증거일 테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몽이의 사진 아래 포스트잇 한 장을 붙였다. 몽이야, 나 잘하고 있지? 너라면 고개 끄덕여 줄 거라고 믿어.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아이의 온기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증명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다른 생명에게 손을 내미기도 합니다. 오늘 당신이 기억한 이야기 속 사랑도 어딘가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